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파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성록 전 창원시 의원, 경남의 청년정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이제 비수도권 지역을 돌고 있는데요. 네. 어제 충남 서산에서 15번째 민생토론회 가졌고 그전에 울산에서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자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까지 밝혔다고 하는데 이 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당 규모가 339제곱킬로미터, 축구장 47,479배, 약 1억 300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국토균형 발전 같은 국가적 목표와 상충되는 건 아닌지, 또 제시하고 있는 초대형 정책들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지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하던데,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목을 짚었다. 김유상 의원은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언론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런 사안들이고요. 이제 내용이 수요가 이제 사실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국토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관련 법안이 사실 또 개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수순에 맞게 진행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사실 꾸준히 이제 해제를 해왔던 사항들이거든요. 최근 정부까지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항공 지역 해제가 이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련 법안을 이제 수정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완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보면 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매년 있었던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자꾸 관건 이렇게 선거 아니냐? 예, 관건 선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어거지를 사실 쓰시는데 사실 대한민국 휴전국 아니겠습니까?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지금까지 변경이 거의 없었었는데 이런 게 단순히 지금 총선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탁 던질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건데 자꾸 이렇게 쟁점화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네. 보면은 시점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규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까지 뭐 그전에 그린벨트도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 뭐 해제 이런 단어가 들리다 보니까 네. 아니 뭐 보수는 안보라며 네, 뭐 이렇게 네. 역질문을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민생 토론을 빙자한 예.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유성 의원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까지 이제 영업사원 1호라면서 이제 576억 원을 쓰면서 해외를 다니시던 대통령께서 그 좋아하던 해외 순방을 다 취소하시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지금은 지역을 돌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행보는 당연히 좀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의도 면적의 뭐 100배가 넘는 규모를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군사적을 푼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큰 규모의 공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지 의논은 있었던 것인지 예. 이제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내놓은 공약인지라는 의문이 들고, 이렇게 큰 규모의 그린벨트가 풀리면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이 공약이 생기자마자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해보면 뭐 땅값 투기 문제 그리고 뭐 그린벨트 관련주 이런 내용들이 계속 겉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기 시장이 형성이 되면 결국은 피해를 받는 것은 이제 국민들밖에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보를 외치면서 이제 보수는 안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외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겁박을 했던 보수 정권이거든요. 그러한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군사 제한 구역을 풀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구심이 크게 들 수밖에 없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 평가는 어떻게 제대로 했던 것이냐, 네. 그리고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면밀히 사전에 고려가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야당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유성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사실 이제 GB건에 대해서는 뭐 인근에 있는 부산만 보더라도 20몇 프로가 풀려 있고요. 근데 창원 같은 경우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도 8.7%밖에
풀려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또 개인의 또 그 사유 재산에 대한 이런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군사 시설이 조금 같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침소봉대되는 경향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예. 충분히 정책을 잘 입안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시행될 거라고 지상훈 전 의원은 보십니까? 저는 뭐 절대 시행되지 않을 거라 보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이러한 공약에 있어서 과연 예산 그리고 행정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공약도 결국은 선거가 끝나면 조용히 묻힐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죠. 예, 두 분도 저를 좀 도와주시고요. 실시간 댓글로 총선 앞두고 그린벨트 풀고 민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호지역 해제하고 딱 그 자그마한 외국계에서 파우치 덮기에 좋겠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외교 결례까지 남겨주셨는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모레입니다. 예, 오늘 29일.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또 포함이 돼 있는 논란 포함되어 있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천 작업이 한창인 여야인데 아마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공천 과정 속에 뭔가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친명대 비명계 혹은 친문 구도로 해서 내홍도 엿보이는 것 같고 수습도 필요해 보이는데 쌍특검법 결과를 만약 열었을 때 네. 오히려 야당이 좀 영향받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걱정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공천 과정을 봤을 때는 셈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은 전혀 셈법을 하지 않고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현역들을 한 명도 날리지 않고 보존해 주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셈법을 하면서 공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예. 생각이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예, 현역 불패 경선이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보면은 민주당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략공천 배제되고요. 그렇죠. 오늘 전현희 전 또 권익위원장 또 공천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수진 의원도 공천받지 못한 상황에서 탈당하고 솔직히 보면은 지금 당내에 잡음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이게 그래서 지금 당내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을 이 무리나 단체가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은 가감 없이 이렇게 쳐내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개인 종교화처럼 돼가지고 그들의 좀 성경에 뭔가 반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단으로 규정해가지고 날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런 사태는 저는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내 잡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내 잡음이 생기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오히려 잡음 없이 정말로 이렇게 깔끔한 것이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 아니면 정말로 캐비넷이라든지 장악을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정당에 있는 자유보다는 국민의힘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주제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 부르지 못하고 쌍특검이라고 부르는 것 이유 자체가 언론 제재를 통해서 이런 발언들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부가 더 자유를 막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방송에서 건전한 잡음 얘기하고 결국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지금 다 이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결과가 나오면 탈당, 결과가 나오면 탈당. 이런 수준이거든요.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요.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 주신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강남이나 TK 지역 공천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탈당 같은 것도 그 이후에 지켜봐야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쌍특검법 논란으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재표결을 지금까지 끌고 왔고 또 공천 탈락자 이탈표를 표결에 이용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여당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방송 3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예. 사실 제2요구 시점부터 해서 최장 2주 이내에 이제 재의결에 붙여졌었거든요. 보통 그런데 예. 그리고 쌍특검법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좀 재표결하자고 했었는데 55일 정도 걸렸죠. 사실 민주당에서 이거
반대해가지고 무산됐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근데 갑자기 또 이 시기에 쌍특검법 또 재표결 추진한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했어도 되는 것을 마치 지금 이 총선 시점에서 정치 쟁점화해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은 저는 컷오프 발표 전에 이렇게 민주당이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 좀 저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민주당의 의도가 있다면요, 네. 지상록 전 의원님,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뭐 TK를 포함해서 네. 공천 안 했잖아요 아직. 네네. 그러면 재표결을 했을 때 네. 부결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만약 그런 뭐 작전이 있었다면요? 전혀 반대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TK 지역이라든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의 거의 텃밭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곳을 아직 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러한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은 뭐 국민의힘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은 시점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그쪽을 공천을 늦게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예. 자기들이 셈법을 한 이후에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국민의힘은 뭐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은 이제 쌍특검법을 앞두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방지하기 위한 공천이다. 방탄용 공천이다. 네, 방탄용 예. 공천이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리고 지금 여론 자체가 뭐 김혜경 여사의 뭐 법인카드 7만 8천 원으로 지금 기소를 하는 것 그런 여론을 봤을 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의 여론은 정말로 좋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이 이제 정말로 국민의 힘이 되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힘이 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부결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칭찬을 받을지언정 국민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안 되면요. 부결이 안 되면 국민의힘은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부결이 일단은 저희 당론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당론은 부결인데. 예, 부결이라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이제 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예. 사실 뭐 특별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현재 기조는요 좀 긍정적이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저희가 항상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 특검법이 부결이 되냐 가결이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좀 포지티브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재표결을 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 지금 그만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본회의가 쌍특검법만 주목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총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사실 더 시급하거든요. 네. 예,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구 후보 출마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했고 이게 또 여야의 유불리 계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보도들이 많던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또 내일 소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그 301석 이런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던데 네. 지상록 전 의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 이제 국회가 정말로 국민들께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되게 뭐 드물지 않게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출마했던 지난 선거에도 예.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지역구가 이제 정확하게 획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빨리 시정돼야 되지만 뭐 어차피 선거가 되기 전까지는 극적으로 정리가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이번에 기자회견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가든지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수정안을 보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라도 지역은 한 곳을 없애고 전북 한석 줄이고 네, 전북 한 개 없애고 국민의힘이 유리한 부산은 한 곳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전북 한석 줄이는 대신에 부산 지역구도 하나 줄이자 뭐 이렇게 했던 네, 겁니까? 아니 뭐 줄이면 똑같이 줄이면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쪽은 한 개 없애고 우리가 유리한 쪽 한 개 늘리자라고 늘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데요. 네, 김혜성. 사실 이제 이게 사실 도저히 저는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았을 경우에 저는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서 예. 우리 의견 나왔던 것 중에 비례 한석을 줄이고 그것을 뭐 전북 의선으로 사실 전환해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여론의 그렇죠. 압박이라든지 그래서 부담감은 없지 충분히 않겠습니까? 양해를 구한 뒤에 예. 어차피 지금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갑자기 부산 지역구 한석을 줄이자
또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회의원 한석을 늘리자 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들을 사실 좀 하고 계셔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 사건의 발단은 전북 인구가 사실 줄어들어 가지고 10석에서 9석이 되면서 한석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은 사실 민주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저는 제가 봤을 때 28일 날 정계특위에서는 별다른 저는 소득이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내일은요. 예. 그리고 국회 본회의 갔을 때 결국 이제 뭐 서울하고 전북에서 한석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인천하고 경기에서 또 한석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원안대로 가면은 예. 강원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하나로 묶이게 돼요. 이 엄청난 기형적인 공용 지역구가 생기게 되거든요. 사실 이 여소야대 전국이지 않습니까? 이 전국에서 지금 누가 목리를 부리고 있는지는 저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 301석 제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례대표 줄이지 말고 지역구 한석 늘리자.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도 예. 국회의원 수를 정수를 줄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국민들의 그런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장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네요. 한석을 늘리자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저는- 김일성 의원의 발언이었고요. 저는 반대로 뭐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려서 기득권들을 더 줄이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봤고요. 쌍특검법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뭐 중재안 발언 때문에 또 선거구 획정 문제도 더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사항 짚어봤고요. 모레 이어지니까 뭐 이 내용은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올 텐데요. 총선이 이제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뭐 지역구 선거구 하면은 아무래도 낙동강 벨트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중 우리는 양산 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전직 경남도지사 간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어제 또 동시에 두 예비 후보가 1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경남 청년 정치인 두 분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상, 지상록 우리 쪽 청년 정치인 두 분과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산을로 저희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직 경남도지사 간의 대결이 예정돼 있는데 어제 1차 불꽃이 튀기도 했습니다. 공약 1호로 둘 다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김태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예비 후보. 지금부터 아무래도 더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공약을 하나 내놨으니까. 그런데 양당 입장에서 본다면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역구 한석 확보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정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말씀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상록 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뭐 전직 지사 그리고 이제 뭐 잠룡의 대결이라고 불릴 만큼 헤비급의 매치이기 때문에 예. 뭐 경남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양산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의 텃밭이었기도 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가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또 자리를 수성하게 된다면 개선한다면 앞으로 이제 김두관 후보의 행보라든지 당내 입지는 더욱 더 이제 높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꽃에 의해서 보면은 7% 정도 김두관 후보와 이제 김태호 후보가 좁혀졌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예. 앞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조금 조용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지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아마도 이 접전들 조금 더 뭐 뒤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웅상에 이제 오면서 웅상 신도시에서 오면서 예타 면제 KTX 노선을 예타 면제가 아닌 예타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한 큰 성과를 만들어 놓았고 500억 규모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착공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인 만큼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여러 가지 학교의 신설들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웅상
주민들의 지지를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면 법끼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네. 또한 뭐 취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네. 해석이 있었습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들끓게 되면은 김두관 후보가 더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김효성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낙동강 벨트의 양산을? 예, 사실 이제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벨트에 이제 좀 속해 있기도 하고 예. 20대 총선에 이제 사실 신설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수가 조금 유리할 것이다 했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 두 번 다 이제 보수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1.9%, 1.6% 이 정도 차이가 자기 신승을 했던 이런 곳이거든요, 민주당이.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번에도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20대, 21대 있었지만 이번에도 김태우 후보가 이제 전략공천을 받게 되면서 예. 좀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은 오히려 그 후보 한홍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 다음 날 지지를 바로 선언했죠. 지지 선언을 하셨고 지금 윤종훈 예비 후보도 지지자들 만나가지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아마 김태우 후보가 조금 유리한 고점을 좀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이제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웅상 지역 아까 말씀 주셨고 또 양산 신도시도 있는데 이분들이 좀 보면은 신구의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김태우 후보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스킨십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렸다가 그 다음 얼마 뒤에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김태우 후보는 만영만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에 잘 이게 녹아 들어가는 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 처리 자체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좀 크게 잘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 빅매치는 조금은 그래도 김태우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양산을의 시민분들의 니즈도 좀 인물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산을을 차지하는 깃발의 색이 또 어떤 색으로 변해갈지 혹은 지켜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김유성 김혜시 의원, 민주당 지상록 전창원 의원과 뉴스테이블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